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겪는 어쩌면 가장 깊은 고민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은퇴 후 찾아오는 공허함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긴 세월,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멈추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내가 누구였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언가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느낌이 삶의 활력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공허함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분인 플라톤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 이 공허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플라톤 철학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기대되시죠? 철학자의 지혜 한마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플라톤 철학자는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입니다. 그의 스승은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였고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을 목격하며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회가 겉으로만 화려하고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플라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두운 동굴 안에 태어날 때부터 쇠사슬에 묶여 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뒤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불과 사람들 사이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여러 물건들을 나릅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과 소리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동굴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들은 평생 그림자만 보았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림자가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인다 하고 그림자가 말하면 세상이 말한다 고 생각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죄수들 중 한 명이 기적적으로 쇠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눈부신 햇살에 눈이 멀고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비로소 진짜 세상, 진짜 태양, 진짜 나무와 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본 것이죠. 그는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다시 동굴 안으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우리가 보던 것은 그림자에 불과해. 진짜 세상은 밖에 있어.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의 말을 비웃습니다. 저 사람은 밖에 나갔다 와서 눈만 멀었군. 헛소리를 하는 걸 보니 미쳤어. 그들은 여전히 그림자가 진짜라고 믿으며 동굴 밖의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이 동굴 속 그림자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상, 즉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여기는 직업, 재산, 명예, 사회적 지위 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의 진짜 세상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이데아의 세계라고 설명했죠. 이데아는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선, 진정한 정의와 같은 본질적인 개념들을 말합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동굴 속 죄수들처럼 평생 그림자를 쫓으며 살다가 은퇴를 맞이하면서 갑자기 그 그림자가 사라져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였지? 내 역할은 뭐였지? 내가 가진 게 뭐였지? 하는 질문들이 바로 그림자가 사라진 동굴, 벽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철학자의 시선으로 다시 생각해 볼까요? 플라톤 철학자라면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그대들이 느끼는 공허함은 결코 실패의 징표가 아니오. 오히려 그것은 그대들의 영혼이 더 깊은 진실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이자 동굴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초대의 메시지라오. 우리는 평생 동안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엄마, 아빠, 임의의 사장님 같은 사회적 역할이라는 그림자를 쫓아왔습니다. 그 그림자가 곧 나 자신인 줄 알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며
때로는 경쟁하고 성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바쁘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그림자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은퇴라는 것은 마치 동굴 속 죄수가 오랫동안 봐왔던 그림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꺼지거나 아니면 죄수 자신이 쇠사슬에서 풀려나 더 이상 그림자를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림자가 사라지니 텅 빈 동굴 벽만 남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이지? 내 역할은 사라졌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텅 빈 벽이 바로 공허함의 실체입니다. 플라톤 철학자는 이런 공허함을 마주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보지 못했던 진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동굴 밖의 햇살이 처음에는 눈부시고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을 견뎌내면 비로소 진짜 아름다움과 진정한 지혜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대들의 영혼은 본래 아름다움과 선함, 진실을 추구하는 존재라오. 동굴 속 그림자에만 갇혀 있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그대의 진정한 모습을 이제야 비로소 찾을 수 있는 때가 온 것이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그대 영혼의 진정한 여행이 시작되는 문턱인 셈이죠. 플라톤은 당시 아테네 사회가 거칠애와 돈벌이에만 급급하며 진정한 지혜와 덕을 잃어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불의한 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지식과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세워 젊은이들이 단순히 세상의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덕을 탐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은퇴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아카데미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그렇다면 플라톤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 은퇴 후 찾아오는 공허함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동굴 밖으로 나아가 진짜 세상을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삶의 기쁨을 찾아서 지적인 호기심을 깨우세요. 플라톤에게 진리는 이데아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우리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지식이 아닌 순수한 삶의 즐거움을 쫓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관심 있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을 시작해보세요. 외국어, 역사, 철학, 과학, 그림, 악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강좌를 듣거나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독서에 몰두하세요. 책은 동굴 밖의 세상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함께 지혜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글쓰기를 시작하세요. 일기, 자서전, 시, 짧은 에세이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내면을 정리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아름다움과 예술을 경험하세요. 이데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플라톤은 아름다움도 이데아의 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이데아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그림자라고 말이죠. 먼저 자연 속으로 떠나세요. 숲길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산에 오르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영혼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예술을 즐기세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고 클래식 음악회나 연극을 보러 가세요. 꼭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풍요로워집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공동체에 참여하고 봉사하세요. 선의 이데아를 실천하며 플라톤은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습니다.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덕을 실천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먼저 새로운 관계를 맺으세요. 은퇴 후 혼자 지내기보다는 동호회, 종교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세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세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큰 보람을 줍니다. 재능 기부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선을 행할 때 온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자신을 성찰하고 명상하세요. 영혼의 탐구를 통해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외부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동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잠시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 기도, 차 마시기 등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영혼을 맑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세요.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고 오랜 친구들의 소중한 벗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덕성과 잠재력을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은퇴 후 찾아오는 공허함은 어쩌면 플라톤 철학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껏 쫓아왔던 그림자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되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날 때입니다. 동굴 밖의 햇살이 처음에는 눈부시고 낯설겠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곳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줄 무한한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 한마디. 오늘 우리는 플라톤 철학자의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은퇴 후 찾아오는 공허함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공허함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자아와 영원한 가치를 찾아 떠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했던 세상의 겉모습을 넘어 내면의 빛을 찾아 동굴 밖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